친절한 시사, 시원한 통찰,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, 슬기로운 인터뷰. 네, 어제 고 박원순 서울시장 연결식 이후에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피해 호소인 측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. 지금 스튜디오에는요,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님 나오셨는데요. 어제는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 또 피해자를 위해서 성명서를 또 내기도 했습니다. 성명서 내용이 어떤지 좀 한번 여쭤보고요. 해당 직원이 어떻게 피해를 호소했고 그동안의 문제 해결이 왜 되지 않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변호사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어제 고 박원순 시장 연결식이 있었는데요. 사실 지난 9일부터 어제 이르기까지 정말 너무 급박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지 않습니까? 어떻게 보셨습니까? 사실 뭐 연결식을 하기까지 뭐 장례 형식이라든지 뭐 조문에 대한 찬반 여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시끄럽고 문제가 많았었죠.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연결식을 지켜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이 장례 기간 동안 이제 박원순 시장에 대한 이제 국민들 각자의 가치관과 철학에 따라서 이 고인에 대한 어떤 공과를 평가했던 시간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네, 그랬군요. 여기 대해서 이제 두둔하는 측과 그러니까 피해자를 두둔하는 측과 또 박원순 시장을 지지하는 측이 조금 서로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좀 갈등도 많이 야기가 되는 것 같고 2차 가해도 이어지는 것 같고요. 이건 어떻게 보세요? 뭐 일단 뭐 조문의 뭐 형식 조문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부터 상당히 뭐 정치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조문의 행위 자체가 좀 정치적으로 받아들였을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소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행동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많았고 네. 또 이제 박원순 시장의 어떤 좀 지지하는 측에서는 뭐 이건 당연히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어떤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애도의 형식인데 여기에 뭐 큰 어떤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도 있었죠. 그리고 네.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사실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 사회가 앞으로 좀 논쟁을 통해서 좀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렇군요. 자, 한번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제 2시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. 뭐 김재련 변호사가 중심이 돼서 말하기도 했고 또 뭐 여성의전화 성폭력 상담소의 그런 분들이 대신해서 말들을 많이 했는데요. 뭐 상세한 내용은 말하지 못하겠다고 했지만 그 어제 나온 내용만 보더라도 사실은 조금 충격적이긴 했습니다. 뭐 피해 여성 무릎에 멍이 들었으니까 여기 대해서 먼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입술을 접촉했다. 뭐 지문을 침실해서 뭐 안아달라고 했다. 뭐 텔레그램을 통해 음란한 문제를 보냈다.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이었는데요. 이건 어떻게 보세요? 뭐 이 얘기 자체가 뭐 대리인을 통한 제가 봤을 땐 극히 일부의 피해 진술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극히 일부군요. 예, 이게 또. 모든 것을 다 얘기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네. 일부의 고소장을 통해서 이제 고소 사실로 적시한 것 중에 이제 일부 그리고 뭐 얘기해도 될 만하다 싶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먼저 얘기를 하신 것 같고. 그러니까 수위가 높거나 예. 뭔가 이상한 거는 아직 말도 안 했다는 네, 거예요? 아직 말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. 뭐 이 아. 기자회견이 사실 어제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도 않고요. 네. 예, 앞으로도 뭐 어쨌든 고소인 측에서 요구 사항이나 요청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네. 이런 것들이 뭐 제대로 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고소인 측에서 당연히 또 몇 번의 기자회견을 더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뭐 당연히 뭐 어쨌든 아직은 사실상 수사가 공식적으로도 종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. 고소인 입장에서도 모든 고소 내용을 사실은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하는 것에 좀 부담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극히 일부의 사실만 일단 이야기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. 그런데 어제 그 기자회견을 본 사람들 중에 일부는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변호인이 증거라고 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텔레그램 방에서 초대한다라고 하는 그런 비밀방으로 초대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뜬 캡처 화면을 어제 증거를 냈잖아요. 근데 그걸 보고서 아니 뭐 텔레그램 방에서 비밀방으로 초대한 거가 무슨 증거가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성분이 너무 오버한다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거든요. 이건 어떻게 보세요? 뭐 제가 볼 때는 그 증거의 제시도 좀 어느 정도 일부분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사실 모든 거를 다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어제는 어쨌든 이런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최초로 이제 고소인의 입장을 밝히는 자리였기 때문에 고소인의 어떤 심경이라든지 이 상황에 대한 의견 정도의 표명이 더 좀 표명에 좀 더
방점을 찍은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물론 증거를 좀 더 제시하라, 그렇게 좀 우리를 설득하라, 이런 입장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, 또 뭐 어떤 포털 사이트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댓글의 상위에 랭킹이 네네. 되어 있어요. 네, 네. 그러면 물론 증거의 제시도 중요한 상황이지만,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소인도 이런 관련된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, 뭐 예를 들어 사설 복구 업체에 어느 정도 자신의 스마트폰은 좀 복구하는 포렌식해서, 작업을 하고, 예. 이런 거를 좀 확보를 해서 저는 수사기관에 제출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면은 사실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된 거기 때문에 뭐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거를 막 공개적으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고소인도 좀 부담이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, 또 고소인에 대해서 사실 이게 증거가 되느냐, 이런 것들은 뭐 개인의 판단일 수 있지만 더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라라고 이렇게 지나치게 요청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고소인의 처한 상황에 있어서는 좀 가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근데 그 예. 텔레그램 방에 비밀방에 초대한 것만 가지고는 사실 직접 증거는 아니죠? 그렇죠. 이렇게 뭐 얘기를 했다는 정황이 될 수는 있지만 그 대화 내용에서 어떤 얘기가 이루어졌는지, 뭐 고소인이 주장하는 뭐 어떤 사진을 왔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추후에 뭐 그런 얘기가 있어야지, 그런 자료가 있어야지만 입증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러니까 아마도 변호인 측에서는 일부만 공개를 한 것으로 지금 보이고, 일단은 그런 정황들은 좀 있어 보이니까 좀 지켜보는 것이 맞겠다,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. 자, 그런데 피해 호소인이 4년에 걸쳐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면서요, 곧바로 고소하지 못한 이유는 뭐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뭐 시장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든가, 뭐 비서는 원래 심기를 보좌하는 역할인데 뭐 그 정도는 참아야 된다라든가,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부서를 옮겨달라고 했더니 그것마저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건데요.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일반 사기업의 비서도 아니고 공공기관 공무원이지 않습니까? 공무원은 사실 그 인사권자가 서울시장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 본인이 싫으면 그냥 일반 사기업의 직원들보다는 훨씬 더 자유롭게 당당하게 본인이 나 못합니다, 하지 마세요라고 할 수 있는 구조 아니었느냐. 근데 왜 4년 내내 가만히 있었느냐. 특히 4년 전부터라면 바로 그때 안희정 전 지사 사건 같은 것들이 막 터지던 시기여서 오히려 더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, 당신의 말에 좀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, 이런 주장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이건 어떻게 보세요? 근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거를 이 상황에 처해보지 않으면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. 이 4년이라는 시간이 우리가 봤을 때는 되게 긴 시간 아니야? 이렇게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, 이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이 시간이 상당히 짧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. 어떤 면에서 짧냐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?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? 어느 기관에다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? 이런 판단을 하는 기간에 있어서는 사실 4년이 이 친구한테는 그렇게 저는 긴 시간이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. 네. 그리고 저는 뭐 이런 주변의 방관자들의 존재,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적극적으로 이 사건을 좀 헤쳐나가지 못했던 주변인들의 이런 발언, 언행 이 사실은 전형적인 어떤 권력형 성폭력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네. 조직 내 이런 방관자들의 행동이 비록 이게 사기업이 아니라 정말 신분의 안정이 보장된 공무원이라고 할지라도 피해자들은 이런 행동이 주변에서 이런 반응이 왔을 때 상당히 무력감을 느끼거든요. 이 무력감을 느끼기 때문에 내 행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선택하는 데 장애가 있게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직원에게 이런 행동을 한 사건이에요. 네. 어떤 기관의 기관장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가 됐을 때 그 내부에 얼마나 완벽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네. 기관장이 당사자가 됐다고 했을 때는 이런 시스템, 뭐 어떤 성폭력 성희롱 사건 그 처리하는 그런 제도가 전혀 네. 작동하지 매뉴얼이 않을 수 제대로 있다. 작동하지 예, 않았다? 그거를 참 예.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렇군요. 자, 그런데 또 하나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. 피해 호소인이 인권위에 진정을 했다는 거예요, 이달 초에. 근데 일주일째 해당 사건이 그냥 접수 중으로만 떴다는 겁니다. 네. 이게 파급이 상당히 큰 사건일 텐데 왜 인권위는 가만히 있었을까요? 뭐 이달 초라고 하고 뭐 언제 진정을 했는지 그 시기에 대해서는 밝히지는 않았어요. 네. 그리고 뭐 인권위도 뭐 접수 단계다 아직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인권위도 물론 이거를 접수를 받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. 그렇지만 뭐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고소인이 조사한 고소를 한 시점과 인권위에 진정을 한 그 시점이 그렇게 크게 차이 날 것 같지는 않은데, 네. 그래서 뭐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사실 섣불리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, 그래도 인권위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
바로 접수를 했을 때 이 상황을 알았더라면 사실 사건의 심각성은 누구보다도 빨리 인지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렇다면 뭐 어쨌든 적극적인 후속 조치의 하나로 뭐 어떤 서울시에 대해서 조사를 빨리 진행을 한다든지 개시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었다면 조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좀 변화가 있거나 좀 달라지는 상황을 맞이하지는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. 그렇군요. 또 피해 호소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. 용기 내서 고소장을 접수하고 밤샘 조사를 받으면서 시장은 스스로 인간의 존엄을 내려놓은 것으로 자기는 본다.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이게 그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이 그렇게 고소를 했고 밤새 조사를 받아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당신에게 뭔가 갈 거라는 그런 정보가 새어나갔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지금 제기하는 거잖아요. 네. 물론 청와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다른 보도에서는 맞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? 그래서 뭐 지금 이 박원순 시장 피고소인 신분을 가지는 박원순 시장에게 고소인이 고소한 어떤 내용과 그런 사실이 전달이 됐느냐, 전달이 됐다면 어떤 방식으로 네. 전달이 됐느냐 이 되게 부분에 중요하죠. 대해서 네. 사실은 저희 뭐 통상적으로 일단 형사 절차에서 고소인의 어떤 고소 내용이 그대로 피고소인 측에 전달되는 경우는 없죠. 있으면 네. 이게 상당히 문제가 네, 있는 것인데 뭐 청와대는 전달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사실 무근이다라고 밝히기는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고소인 입장에서는 사실 고소장 접수를 하고 고소인 조사를 한 10시간 가까이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4시쯤 오후 4시에 접수를 하고 다음 날 새벽 2시 반에 고소인 조사가 끝났다고 하거든요. 그리고 뭐 사실상 그날 밤에 이제 박원순 시장이 사망했다는 이제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렇다면 이게 너무 고소인 입장에서는 빠르게 피고소인 측에 전달된 것이 아니냐 그렇죠. 하는 의심이 있을 수 의심을 있죠. 당연히 할 수밖에 예, 없고 예, 예. 또 이렇게 피고소인 측이 좀 유력한 상대방이라든지 뭐 저명한 공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고소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고소하는 사실이 이 사람한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좀 가는 거 아닐까. 그래서 뭐 고소의 내용이라든지 증거 자료 하나하나 내는 게 사실은 고민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. 네. 그래서 이것도 하여튼 그런 맥락에서 고소인 측에서 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네. 예. 알겠습니다. 예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고요. 저희가 자세한 사항은 다시 한번 시간을 마련해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였습니다.